광합성 단원 개념완성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화학실에서 찍어서 좀 소리가 울릴 것 같아가지고 감안하고 보세요. 우리가 광합성 개념완성 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내신 기초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고요. 실력 향상 문제 조금 풀고 신유형은 정말 맛만 보고 단원 마무리는 이제 고난이도니까 이제 희망자만 풀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총 24문제니까 우리 그 개념 완성에다가 문항 빠지지 않도록 체크한 다음 진행하세요. 문제 1번. 그림은 엽록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A, B, C, D가 각각 뭘 가르치는지 이제 정리를 해보면 A가 외막일 거고 B가 스트로마, 그쵸? 내부니까. 스트로마에 뭐가 있어요? 자체 DNA나 리보솜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탄소 고정 반응이 진행이 되죠. 명반응 다음 거. 그리고 C가 틸라코이드 내부인 거고 D가 틸라코이드 막인 거예요. 그럼 이 막에 뭐가 있는 거야? 관계 1, 2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어서 명반응이 진행이 되죠. 1번에 A는 외막은 인지질 이중충 구조이다. 그치, 막구조라고 해서 우리 막성 세포소 기관들이죠. B에는 DNA 존재하고요. B에서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고 빛을 비추면 pH가 B에서가 C에서보다 낮아진다 돼 있는데 B가 스트롬하고 C가 틸라코이드 내부예요. 이랬을 때 빛을 비추면 여기가 스트롬하고 여기가 틸라코이드 내부면 일단 H+들을 안으로 모았다가 밖으로 보내면서 ATP가 합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틸라코이드 내부가 수소이온 농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수소이온 농도 높다는 게 무슨 소리야? pH는 낮아지는 거지. 답이 4번 틀렸고 D에는 관계가 있는 막에 엽록소 존재한다. A, B도 있고 그 다음 보조색소도 있고 반응 중심 색소는 누구? A였죠.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네, 그 다음 3번. 그림은 광합성에서 힐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 수행평가로 실험 한 가지 조사하고 과학자 정리하는 거 있는데 힐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실험이 지금 뭐냐면 엽록체에서 뭔가 추출한 액체가 있고 여기에다가 옥살산 철이라는 걸 합쳐준 다음 빛을 비춰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옥살산 철에서 또 옥살산 철이 되는데 가로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앞쪽에 처음 제공한 건 Fe3 플러스인 3가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 옥살산 천인데 이게 이가 옥살산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3 플러스에서 2 플러스가 된 거는 얘들아 전자를 3개 잃었던 상황에서 전자를 2개 잃은 상황으로 간 거니까 뭐 한 거예요? 전자를 얻은 상황이죠. 그리고 즉 환원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존의 여기 엽록체에서는 전자를 잃은 거겠네. 그걸 받아온 걸 거 아니야. 그런 게 우리가 어떻게 원래 진짜 엽록체에선 일어났더라? 이걸 누가 옥살살철 대신 여기 누가 있는 거냐면 NADP가 있다가 뭐가 돼요? NADPH로 환원이 됐었죠. 그리고 이때 기체가 또 생기는데 기억이 어딨어? 기체가 생기는데 기체는 광합성 결과 발생한 기체니까 뭐예요? O2가 되겠죠. 기억이 그래서 틀리고 옥살산 철은 환원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전자를 받아주는 쪽이죠. 전자 수용체 맞고요. 엽록체에서는 옥살산 철과 같은 역할, 발음 꼬이네요. 옥살산 철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물질인데 이 괄호가 포인트야 얘들아. 그냥 옥살산천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요 뒤에 거는 누구니? 누구랑 같은 거니? 했을 때 NADPH라고 할 수 있겠네. 오케이? 답이 그래서 4번입니다. 니은 디귿. 자, 4번. 문제 4번 갈게요. 그림 가는 어떤 식물의 작용 스펙트럼. 작용이라 하면 광합성의 속도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빠르다는 거고 지금 500에서 600 사이가 가장 낮네. 요게 사실 깔로 치면 어떻게 돼요? 보남, 빠초, 노주, 빨 이런 식인 거지. 보남 이렇게 무지개 색깔 거꾸로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흡수 스펙트럼에 X랑 Y가 있는데 엽록소 A 아니면 B란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A랑 B 순서입니다. 우리 크로마토그래피에서는 카잔 A, B였어. 기억나?
카로틴, 잔토필, 카잔 A, B 순서였잖아. 여기서는 이제 흡수 스펙트럼도 A, B 순서예요. 그래서 A는 좀 더 바깥쪽에 이제 놓여져 있고 B가 좀 더 안쪽과 잘 흡수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먼저 그래서 Y는 엽록소 B이다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X가 엽록소 A인데 관계 1의 반응 중심 색소이다 돼 있어요. 엽록소 A는 관계 1이고 2고 모두 반응 중심 색소예요. 맞고요. 450 나노미터에서 흡수율 볼 거야. 450 찍어놓고 보자. 누가 높아요? 여기 Y가 지금 더 높잖아. 그러니까 엽록소 A가 낫다. 오케이? 맞죠? 잎이 녹색인 까닭은 적색광보다 녹색광을 흡수 잘해서 땡. 그렇게 보이는 건 그걸 반사해서였죠. 그리고 빛의 파장이 450 나노미터에서가 550에서보다 활발하다. 피분 보죠. 여기서 450이랑 550 보면 어디야? 여기가 더 활발하니까 맞네. 답이 그래서 또 4번이네. 이 4번이 좀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6번 갈게요. 6번에 그림은 어떤 식물 잎에 있는 관계 X를 나타낸 것이다. X로 나타낸 것은 관계가 두 종류니까 1이랑 2가 있었죠. 정리 좀 해볼까? 관계 1과 2는 이제 밝혀진 순서지만 실제 작용할 땐 2부터 했고 1이나 중이었어요. 그리고 파장도 요게 오히려 짧은 거 반응 중심 색소가 잘 흡수하는 파장이 에너지가 큰 게 먼저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뭐 했냐면 얘는 명반응에 작용을 하고 명반응 중에 둘 다 명반응이지. 요거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 그리고 요 위에 원은 순환적과 비순환 둘 다. 그쵸? 그래서 비순환적이라는 건 2부터 1으로 갔다가 우리 아까 잠깐 나왔던 전자 수용체인 NADP까지 가서 NADPH로 가면서 끝났고 처음엔 뭐도 일어나냐면 전자를 공급하려고 이렇게 글씨가 거지지만 보시면 물의 광분해까지 명반응의 중에 비순환적 전자 흐름에서 했어요. 그런데 요때는 순환 쪽에선 공통적으로 다 하는 건 뭐냐? 순환과 비순환에서. 요때는 ATP 만들어내는 전자 전달계. 그거는 양쪽 다 했었죠. 자, 그러면 기역과 니은은 보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패스 해서 요 니은이 최종적으로 전자 튕기는 반응 중심 색소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씩이 다 반드시 매칭된다면 요 반응 중심 색소가 A일 거고 주변에 A도 있겠지만 얘는 B겠죠. 둘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광분해도 일어나고 있는 걸 봐서 여기 지금 관계는 관계 1이 아니라 관계 2일 거고 P680과 관련된 곳이겠네. 그래서 관계 2이다 맞고 기역이 B니까 틀리고 니은은 적색광보다 녹색광 흡수 잘한다? 이거 아니지. 그래서 녹색을 띠니까 답이 1번이에요. 자, 7번. 그림 가는 엥겔만의 실험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루벤 실험입니다. 요거는 친구들이 많이 좀 조사했던데 엥겔만은 뭐였냐면 호기성 세균. 호기성 세균은 뭐 하는 세균이에요? 산소를 좋아하고 산소를 살려면 생명 유지하려면 산소가 필요한 세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기 호기성 세균이 많은 곳은 바로 산소가 많이 발생한 곳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고 지금 왜 다르냐면 빛의 파장별로 나눠놨기 때문에 그 빛의 파장별로 핵함이 광합성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루벤의 실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CO2와 H2O에서 한쪽에만 이제 18O2 무거운 O2로 이제 표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더 써가지고 하나는 CO2에다가 이걸 쓰고 한쪽에는 H2O에다가 이제 이 18O2를 쓴 다음에 어느 쪽에서 이 18O2가 검출되느냐 발생한 기체에서 우리 발생한 결과가 뭔데? 바로 O2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CO2에 표시한 거에서 O2에서 발생을 한다면 기원이 CO2인 거고 H2O에 표시했더니 O2에서 나타났다. 그러면 H2O에서 이제 기원이 된 산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어느 쪽에서 기원을 하죠? 우리 산소가? 그렇지. 명반응에서 일어나는 물이 분해돼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수로 표지한 데에서 요게 발생 이제 O2가 여기다 표지해야지 이 O2도 그 18O2가 여기 아니에요. 18O2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기억번은 C18O2 그러니까 여기 이산화탄소에다 표지한 거고 니은이 물에다 표지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 이게 아니라 얘는 그냥 O2가 나오게 되겠죠. 물에다 표시를 안 했으니까. 가의 핵함은 적색광보다 황색광에서 광합성이 활발히 일어난다. 보자. 황색광의 이제 호기성 세균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황색광은 안 보이니까 적색광보다 황색광이 아니라 적색광이 더 잘하는 거죠. 틀리고. 가의 호기성 세균은 O2가 있는 거 생존이 못하는 거 아니라 거기서 생존하니까 이거 이용한 거고. 나에서 클로렐라의 물의 광분해가 일어난다. 그렇지. 지금 이거 물의 광분해 보는 그런 실험이죠. 루벤의 실험에서 O2의 기원이 CO2인 거 이거 1번이랑 연결돼서 그게 아니라 H2O가 기원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네, 8번. 그림은 어떤 식물의 기억과 니은의 조건을 달리 했을 때 시간에 따른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 것인데 기억과 니은은 빛과 CO2 중 하나예요. 그래서 먼저 광합성 속도라는 거는 결국 광합성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지금 여기는 안 하고 잠깐 하고 잘하고 이런 상태야. 그럼 일단 가장 잘할 때는 얘들아 뭐야? 빛과 CO2. 우리가 광합성의 조건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빛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명반응 그 다음에 CO2라는 재료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모아가서 만드는 거니까 탄소 고정 반응이 일어나는 두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있으면 그냥 보통 스타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긴 있고니까 누가 빛이고 누가 CO2인지 알 수가 없고 이제 있음 없음일 때 안 했어. 그리고 없음 있음일 때도 안 했어. 근데 다시 맨 처음에 있던 있음 없음을 했더니 잠깐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앞에부터 이어져 왔을 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니은이 있다가 니은이 없어도 가능하려면 먼저 필요한 게 앞쪽에서 제시가 돼서 뒤에 없어도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니은이 빛이고 이해되세요? 기억이 CO2가 되겠죠. 빛이 없어도 일시적으로 잠깐 결과물 나오니까. 그래서 기억이 빛이 아니라 CO2고 구간 1에서 빛이 있으니까 명반응 진행되고 생성된 포도당의 양은 2와 3에서 같다라고 돼 있는데 2는 하다 말았고 얘는 계속하는 거니까 같다가 아니라 구간 3이 당연히 더 많아야죠. 그래서 틀리겠네. 답이 2번이에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10번.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어떤 식물의 명반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하나는 순환적, 하나는 비순환적 전자 흐름이고요. 경로 가가 뭘까요? 가가 지금 빨간색이고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잖아. 그럼 이게 비순환이지. 그 다음에 파랑은 원에서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세모나게 돌고 있죠? 그럼 이건 순환이네. 비순환과 순환의 차이가 뭐였냐면 비순환은 ATP도 생기고 NADPH도 생기고 물도 분해되고 순환적은 ATP만 생기고 요 얘기 했죠. 그래서 10번에 쭉쭉 읽어보시면 4번 모두 ATP가 생성된다. 다른 건 다 고쳐보셔야 되고 이제 여기다 써보면 관계 2가 P680 관계 1이 P700이 반응 중심 색소였어요. 11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어떤 식물의 틸라코이드 막에 존재하는 관계 X인데 어떤 관계일지 여러분들이 1, 2 중에 고르는 게 자주 등장을 하고 있네요. 먼저 여기 광분해 일어나고 있으니까 바로 관계 2 오케이. 그리고 관계 2라 함은 P680에서 출발하는 비순환적과 관련이 있군 하고 두시고 기억은 틸라코이드 내부이다라고 돼 있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는 이제 그 산소가 만들어지는 방향이라던가 그 다음에 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 이게 틸라코이드 이제 막이 있고 요 막을 이렇게 이중막은 아닌데 여기다가 이제 막이니까 이렇게 두껍게 그려볼게요. 인지지 이중층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관계들이 이 막 자체에 이제 있는 거고 여기에서 산소는 그럼 어떻게 발생하는 거냐면 이 막에서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 효소가 여기 있고 물이 만나서 되기 때문에 틸라코이드 내부에 이제 산소가 발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내부인 거고 여기가 스트로마인 상황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여기가 내부인 거고 그다음에 여기가 스트로마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스트로마라서 이제 틀리고 그다음에 니은의 리보솜이 있다. 틸라코이드 내부의 리보솜이 아니라 DNA와 리보솜은 다 스트로마에 있었죠. 그래서 틀리고 관계 X는 지금 투네요. 그 틀리고 니은에서 니은이 뭔데 내부에서 NADP의 환원이 일어난다 돼 있는데 환원 자체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NADPH가 되면 이게 스트로마에서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 공간에다가 만들어줘야지 그걸 쓰겠지. 모두 그래요. ATP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틀리고 관계 2의 반응 중심 색소에서 방출된 전자는 전자랜드 것처럼 P700 관계 1으로 간다. 오케이, 요거 맞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광합성이 활발한 어떤 식물에서 엽록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전자 전달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스트로마와 틸라코이드 내부 중 하나인데 여기는 이제 뭘로 보시면 돼요? 좀 전에 광분해도 광분해지만 ATP 효소 가지고 한번 보시면 여기 ATP가 만들어지는 방향 쪽이 밖으로 뻗어 있죠. 어디 생기는 거야? 이게 스트로마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엔 나가 스트로마가 되고 이게 틸라코이드 내부가 되는 거고 보시면 기억에서 니은이 됐대. 누가? H2O가 O2로 되는 거 요 내부에서 됐었고 NADPH는 스트로마에 생겨야지 다음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O2이다 맞고요. pH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라고 돼 있는데 이 전자 전달을 하는 동안 여기서 지금 이쪽으로 H 플러스가 능동수송되고 있는 거 능동수송되면 여기가 pH가 낮고 이제 스트로마가 pH가 높은 상태.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낮다. 이거 맞죠? 그리고 한 분자의 기억이 소모될 때 한 분자의 H2O가 소모되면 요거랑 1대1로 디귿에 NADP 생기는 것도 하나 생기는 게 맞았었죠. 그래서 답이 기억 니은 디귿 5번입니다. 자, 16번 그림은 켈빈 회로에서 세 분자의 CO2가 고정될 때 물질 전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요런 거 이제 우리가 켈빈 회로를 공부하셨어도 안에다가 이제 우리가 회로다 보니까 얘들아 우리는 교과서에 이렇게 가는 걸 공부를 하셨잖아. 근데 여기는 문제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우리는 똑똑 박사니까 여기다가 다시 잘 채울 수가 있어요. 보자. 우리 간만에 색을 좀 바꿔볼까? 자, 그냥 잠깐 쉬어갈 겸. 뭐야? 뭐 되진 않네. 연두색으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켈빈 회로는 세 단계였다. 뭐였냐면 먼저 3pg 생기는 거 하나 있고 3pg가 환원돼서 pGAL 되는 게 사실 3pg 환원이었고 그다음 마지막에 RUBP 재생, RUBP가 재료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마지막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RUBP가 맨 처음에 CO2랑 만나가지고 3pg가 생겼었잖아. 그래서 이렇게 따라가셔야 되는 거야. 우리가 반대로 했었지만 교과서에서는 CO2가 들어와서 새로운 첫 번째 산물이 생겨지는 그 산물 이름이 3pg였으니까 여기다 3pg라고 보시고 이 3pg가 환원이 되면 pGAL이라는 환원된 형태 된다. 그리고 나서 PGAL과 둘이 만나서 하나의 포도당이 되고 다른 PGAL은 다시 RUBP 재생하러 가고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XYG 뭔지 각각 쓰시면 X는 3pg, Y는 PGAL, G는 RUBP 이렇게 되시죠. 그 다음 기억 리을의 숫자 이제 분자수니까 어땠냐면 이제 기준이 이걸로 잡을게. 이게 3탄당이었어. 근데 포도당은 6탄당이야. 그래서 PGAL이 하나 두 개가 만나서 하나 된댔어요. 이게 하나가 되고 나면 이제 몇 개 중에 하나가 일로 갔냐라고 보셔도 되고 여기서 RUBP라는 걸 최소한으로 재생을 시키려면 최소 공배수인 여기는 지금 5개가 있고 여기 3개 있어야 가능했어요. 그래서 탄소가 15개고 그래서 3개의 RUBP 만들 수가 있었지. 그리고 이걸로 보셔도 되고 3개의 RUBP니까 CO2랑 1대1로 결합해서 또 결과물을 만들죠. 그래서 3RUBP고 얘는 5탄당 하나의 탄소에서 6탄당짜리인데 반으로 바로 쪼개진다고 했으니까 2배로 여기는 생긴다. 그래서 6이죠. 그래서 6 중에 여긴 6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만 내려가고 나머지는 여기로 가는 거. 합쳐서 6인 거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은 6이고 디귿은 1, 리을은 3인 상황입니다. 자, 문제 17번. 그림은 클로렐라 배양에게 이 방사선 동위원소로 표시된 이산화탄소를 공급한 다음 빛을 비추고 시간별로 한번 본 거예요. 요거 자기방사법이라고 했었는데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생성된 물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면 여러분 종이에 뭐 선생님이 볼펜에 찍어서 하는 거나 엽록체의 색소를 볼 때, 엽록소를 볼 때, 뭐 광합성 색소 관찰할 때 크로마토그래피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하나의 종이에 그냥 길게 올리면 그게 1차 크로마토그래피인 거고 얘는 뭐냐면 이렇게 한 번, 그 다음에 위로 한 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 번, 아래에서 위로 한 번, 2번 전개를 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1차를 기준으로 보면 오른쪽이 이제 먼저 등장하는 거, 시간이 흐를수록 이 뒤쪽에 나타나는 거고, 이 2차 전개 같은 경우도 아래부터 위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일단 순서 시간을 보시면 기역 여기 니은 디귿 하나씩 배치하라 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아마도 뭘 거냐면 3피지일 거예요. 3피지지. 왜냐면 시간 순서상 3피지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그래서 기역이 3피지고 그 다음에 니은이 PGAL일 거고 디귿이 이제 RUB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옳지 않은 거라서 답이 나왔네. 1번이 답이고 옳은 거 읽어볼게요. 한 분자당 탄소수는 RUBP가 니은보다 많다. 그렇지. 얘는 6개고 얘는 3개잖아. 그쵸? 6개고 아니 맞니? 5잖아. 5. 그 다음에 90초 결과에서 1차 전개 시 니은이 기역보다 더 멀리 1차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게 지금 더 가까운 쪽 원점으로부터 여기가 더 먼 쪽이니까 맞죠. 그리고 켈빈회로에서 니은이 디귿으로 전환될 때 ATP가 사용됐었니? 이건 사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회로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ATP가 사용됐었습니다. 그다음 켈빈회로에서 기억이 니은으로 전환될 때 NADPH가 다시 NADP로 돌아갔었고 DP로 돌아갔었고 이때는 사실 ATP도 쓰였고 그쵸? 이것도 맞는 거예요. 답이 1번입니다. 18번에 그림은 광합성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식물에 빛을 차단한 후 시간에 따른 X와 Y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빛을 차단해주면 이제 탄소 고정 반응이 계속되지 못하고 멈추게 될 텐데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 왔습니다. 니네 뭐야? 수업이라고 과실. 알았어. 자, 네. 일단 여기까지 찍고 이따 이어서 다시 할게요.